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 너무 반갑고요.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영상을 좀 빨리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도 6시 45분쯤에 켰어요. 지금은 7시 반을 지나고 있는데 분석을 쭈르륵 다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 받고 표 발송하고 이러다 보면은 한 8시 반 정도 돼서 방송을 끄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토방 갔다가 편집하고 이러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도 빨리 하고 싶고 한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생방송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프로토 마감 시간 전에 분석 듣고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생방송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리스탄 맥켄지랑 세스 로고가 붙는데, 이 트리스탄 맥켄지는 약간 거품이 껴있고 세스 로고는 그야말로 탄탄하다. 지금 맥켄지가 3.77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왼쪽 아래 적혀있는 거 ERA 대비 방어율 대비 FRP가 구리다. 지금 FRP가 거의 한 5.5가 찍혀요. 투수의 개인기 자체는 되게 호평을 받고 있다. 얘가 57이닝 동안 지금 그 볼넷도 되게 많고 삼진도 이닝보다 적고 피홈런도 11방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그 수비를 배제한 투수의 순수 능력 자체는 지금 엄청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올 시즌에 포심이 크게 망가져 있고 커브나 슬라이더는 다소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포심 피안타율 278에다가 장타율이 565 정도로 포심이 너무 약해요. 얘가 한창 잘 나갔던 2022년에는 포심이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포심이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반대로 세스로고는 올 시즌 방어율 1.72라는 훌륭한 방어율에 비해서 FIP 자체는 그냥 3.2 정도로 뭐 훌륭한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양 선수 모두 다 괜찮은 방어율 대비 이런 FIP, 선수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잣대는 조금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세스로고는 그냥 올 시즌 9승 1패에다가 시즌 방어 1.72에다가 대부분의 경기를 다 그냥 퀄리티 스타트급으로 해주고 있고 이닝도 잘 먹고 이러면서 거의 뭐 지금 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친구의 안정감 같은 거는 지금 아메리칸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요즘에 켄자 경기는 그냥 누구 나올 때마다 까고 있는데, 이게 클리블랜드가 조금 까다롭죠. 양팀이 지금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1, 2위를 다투는 팀들이고 양팀의 승차가 3승 차이 나거든요. 이게 켄자가 한창 막 8연승하고 클리블랜드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도 9연승을 달렸다. 승패는 좀 빡세긴 한데요. 아무래도 선발 투수 차이도 루고 쪽이 조금 더 낮고 맥켄지가 직전 경기를 크게 털렸다 보니까, 또 제가 이런 것도 봤는데 루고가 제가 아까 9승 1패라고 했잖아요. 최근 루고의 게임들을 보면은 언더 게임도 굉장히 많았다. 그 중에는 이제 오바가 나서 덜어 있긴 하지만은 루고가 일단 실점이 적은 만큼 언더 게임도 많았고 해가지고, 클리블랜드도 맥켄지는 조금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불펜도 괜찮은 팀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번 켄자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트리스탄 맥켄지가 통상 켄자시티 애들 상대는 50타석 동안 1, 2, 8 정도로 굉장히 잘 막았다는 뜻이죠.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언더가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기도 하고, 내일 뭐 켄자시티가 그 우한 상대로 원정 반 경기는 특히 또 못 친다는 것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켄자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고가 조금 더 긴 이닝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켄자 불펜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 산체스 대 레아가 붙는데, 이게 아직까지 미러키 쪽이 선발 투수가 레아일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 콜린 레아도 올 시즌에 방어율 자체는 꽤 괜찮아요. 방어율은 3.77인데 근데 이제 그 구장 보정이 들어간 xERA 상으로는 방어율과 xERA 격차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큰 투수다. 한마디로 거품이 많이 껴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xERA 상으로는 거의 5.3, 5.4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고, 반면에 산체스는요, 이 친구 올 시즌 활약 사실 랑엘 수아레즈 못지않게 좋아요. 얘도 좌완에다가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그런 선수인데 시즌 방어율 2.83이고요. 사실 이런 땅볼 투수들이 FIP 같은 측면에서 조금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방어율보다도 FIP가 좋은 유형의 투수다. 지금 FIP가 2.50으로 전체 5등이에요. 이 정도로 사실 지금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게임 내용 자체는 아주 실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고, 최근 경기들에서 7이닝 2실점, 5.2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5.1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게임 내용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산체스가. 일단 선발 투수 격차가 꽤 있다. 양 팀에 빠다 보면은 이 미러키가 그 24만타 아주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조져놓은 이후로는 7안타, 9안타, 5안타에 그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역시 최근 4경기 동안 계속해서 7안타밖에 기록을 못하는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다소간에 빠따도 조금 식은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 일단 언더사이드로 한번 보고, 필라델피아 요즘에 빠따 약간 식었고 내일 미러키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는 특히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러키가 좌한 상대로 홈에서는 엄청 잘 치는데 좌한 상대로 원정에서는 잘 못 쳐요.
이런 것도 발견이 돼가지고 저는 필라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 다저스 둘 다 삼진을 잘 잡는 유형의 선수들인데 사실 글래스노우도 원래 피츠버그 출신이었죠. 이 제러드 존스가 시즌 초반 출발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볼넷도 많아지고 처맞고 있기도 하다. 직전 경기 말고 그 전에 3경기 동안 6이닝 3실점 경기를 계속 했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볼넷도 많아지고 삼진 숫자도 조금 줄어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디트로이트 빠따를 잘 못 치는 팀한테 4.1이닝 7실점이라는 되게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었죠. 이런 점들이 제러드 존스가 슬슬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때가 됐다. 이런 약간 징후라고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글래스노우는 진짜 가끔 세금을 냅니다. 가끔 뭐 5이닝 4실점, 5이닝 6실점 이렇게 해주다가 최근 경기들에서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연속 경기를 했었어요. 매치 상대로 7이닝 2실점 간만에 좋은 경기를 했는데 이게 다저스 빠따가 여전히 오타니도 많이 좀 침묵을 한 편이고 무키 배츠도 엄청 못하다가 얼마 전에는 홈런 치고 하면서 조금 꺾일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하위 타선이 너무 안 좋아요, 다저스는. 콜로라도와의 시리즈에서도 5안타, 11안타, 8안타 키 엄청 빠다가 다저스의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피츠버그는 최근 또 4경기 동안 13안타, 6안타, 11안타, 11안타 이렇게 쳤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승리 자체는 그냥 2승 2패 정도로 많이는 못 가져갔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저스의 글래스노우로 상대를 하는데 이 글래스노우가 친정팀한테는 괜찮은 편이었었거든요. 피츠버그 애들한테 27타석 동안 227 정도로 상대를 좀 잘한 편이다. 볼넷 비율이 좀 높고 장타율 비중 같은 게 좀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피안타 자체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저스 사이드 보고 싶은데 배당값을 못할 만한 경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마이애미 대 템파베이인데 이 경기도 되게 어렵죠. 마이애미는 러자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러자도가 4월 21일날 경기를 뛰고 나서 부상자 명단에 한 2주간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복귀 등판 이후로 최근 4경기 동안 5월달에 25.2이닝 1.75 삼진 23개 볼넷 3개 이런 식으로 제구도 잡히고 딱 러자도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마이애미의 러자도는 상당히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템파베이의 페피오도 작년에 다저스에서 활약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번 시즌 템파베이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사실 작년만 못합니다. 방월 3.88에다가 이닝 대비 삼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피안타도 28개로 굉장히 적고 이렇긴 한데 그러니까 WHIP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안 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홈런도 이닝 대비 꽤 많은 편이기도 하고 믿음이 그렇게 작년같이 막 엄청 가지는 않아. 페피오는 마이애미 상대로 되게 잘했고 러자도는 템파베이 상대로 조금 약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선발 투수상으로 요즘 러자도의 포스가 페피오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해. 근데 요즘에 이제 템파베이에 빠따가 슬그머니 좀 상승세에 있거든요. 최근 2경기 볼티모어 상대로 10안타 14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템파베이도 슬금슬금 빠따에 불이 붙고는 있어요. 나는 그게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러자도가 요즘 활약 자체는 괜찮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양 팀의 전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템파베이의 잠재력 같은 게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부분 같은 것들 그런 여지는 템파베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발 투수에서 그렇게 큰 격차가 안 난다면은 저는 한번 템파베이 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 텐데 이 경기 역시 템파베이의 일반 쓰는 그냥 별로 맛이 없기는 합니다. 다음 워싱턴 대 매치 경기 제가 트레버 윌리엄스의 올 시즌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트레버 윌리엄스가 매년 좀 기복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포심의 기복이 있는데 여기 적힌 것처럼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오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올 시즌 포심의 런밸류가 플러스 9 구종가치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안타율도 209밖에 안 되고 장타율도 297밖에 안 되고 그야말로 큰 거를 많이 안 맞는 중이에요. 작년에는 패스트볼이 마이너스 8이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플러스 12였다. 그 전에도 뭐 플러스 5, 그 전에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게 널뛰기예요. 옛날에는 뭐 플러스 16, 플러스 2, 플러스 12 이렇게 기록도 하기도 했는데 그냥 트레버 윌리엄스는 연 단위로 기복이 되게 심하고 올 시즌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향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시즌 바울이 2.2인데 FIP도 큰 차이가 안 나. 2.70 정도로 에이스급 활약을 해주고 있는 편이다. 다만 트레버 윌리엄스한테 아쉬운 거는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거. 그래도 얘가 등판하는 기간 동안에는 되게 잘해준다. 그리고 워싱턴의 불펜 역시 꽤나 괜찮은 그런 부분에 속한다. 내일 뭐 워싱턴이 불펜을 많이 안 쓰기도 했었고 매치 같은 경우는 특히 셋업 라인에서 연투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일단은 워싱턴 쪽의 승리를 조금 들어주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데이비 피터슨이 지금 이제 그 부상 복귀 이후에 마이너리그는 되게 잘했는데 메이저리그 복귀 등판에서 다저스한테 5이닝 3실점 그냥 그저 그런 경기였었거든. 워싱턴 애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거든요. 62타석 동안 피안타율 396이라는 정말 많은 피안타를 기록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워싱턴 역배 사이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양키스 경기죠. 자, 올 시즌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루이스 힐입니다. 게리 콜이 없는데 또 다른 게리 콜이 나타났다. 거의 그 정도로 평가를 할 만해요. 다만 이제 63이닝 동안 볼넷을 31개나 줬다는 거. 이게 제일 아쉽죠. 볼넷이 좀 많은 점. 이게 제일 아쉬운데 그래도 요즘에 이닝 자체를 많이 먹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죄다 6이닝 이상 먹어줬는데 볼넷이 2개, 1개, 2개, 2개. 8이닝 동안 볼넷 2개면 괜찮아요. 6이닝 동안도 볼넷 2개면 괜찮지. 특출나게 막 4개씩 주거나 7개씩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볼넷도 꽤나 봐줄만 하다 이런 상태이고 워낙에 63이닝 동안 피안타가 28개 그냥 피안타가 극도로 적어. 피홈런도 4개밖에 안 되고 이런 시점이어가지고 그냥 루이스 힐은 지금 거의 또 다른 게리 콜이라고 볼만합니다. 63이닝 동안 또 삼진을 79개를 잡았으니까 FIP 같은 부분은 그래도 조금 안 좋게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방어율이 1.99인데 FIP는 2.99다. 이거는 그냥 볼넷이 많아서 그래요. 또 얘가 운도 좋아요. 밥입. 제가 어제도 이런 그 운적인 요소 187밖에 안 돼.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루이스 힐인데 운까지 따르는 투수거든요. 그냥 이런 점들 때문에 그냥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베일리 오버 최근 3경기 동안 4이닝 5실점, 5이닝 2실점, 5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이 되게 심합니다. 시즌 첫 경기 때 되게 못했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회복세를 많이 탔다고 했는데 이 5월 또 그 중순 넘어서는 되게 처맞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냥 이건 투수의 컨디션 차이 같은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다. 저는 양키 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런 저지가 미친 활약 중이고 오늘 또 5연승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6안타, 5안타, 9안타, 11안타, 11안타. 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미네소타가 가끔 이렇게 빠다가 사이클상으로 엄청 요동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5경기 동안 8안타, 9안타, 6안타, 4안타, 7안타 이런 식으로 빠다가 막 신통한 편은 아니에요. 최근 5경기 타율 2할 1푼 4리 이 지경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양키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양키스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는 평소보다도 좋은 모양새다 이런 뜻도 보이긴 하네요. 저는 토론토가 내일 이제 보호된 프란시스 그 정규 선발 자원이 아닐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메이저리그 공홈에서도 to be decided 결정이 안 되었다고 나오고 다른 데서는 이제 보호된 프란시스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냥 시즌도 엄청 못 치르고 있어요. 8.59에다가 5월달에 마이너리그에서 5월 막바지부터 중순 넘어서부터 약간 좀 많이 나왔는데 그냥 2, 3이닝 정도밖에 안 뛰었었고 그 기간 동안 뭐 1.74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딱히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는 선발로 뛰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내일은 이제 토론토가 뭐 불펜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좀 풀 것 같고 하필이면 상대가 근데 코빈 번즈입니다. 요즘에 코빈 번즈 그냥 미쳤거든요. 코빈 번즈가 최근 5경기 동안 6.1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가끔 막 이렇게 6이닝 3실점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아쉬운데 번즈가 올 시즌에 피홈런이 적진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 5경기 동안 피홈런을 하나도 맞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그냥 코빈 번즈 방어율 2.35에다가 WHIP 1.05면은 그냥 확실히 볼티모어에서도 그 일선발로 거듭났다 이렇게 볼만 하거든요. 그냥 그런 점들이 좀 믿음직스럽고 해가지고 그냥 볼티모어 사이드 보는 게 제일 편하죠. 아무래도 선발 차이가 일단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볼티모어 요즘 빠따 지금 4경기째 11안타, 10안타, 15안타, 14안타 이렇게 해주면서 그 중에 3경기 동안은 9홈런 치고 있거든요. 어제도 4홈런 갈기고 이러면서 빠따도 토론토보다는 볼티모어가 앞서 나간다고 봐야 된다.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뭐 이렇게 볼티모어가 내일 그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는 평소보다도 빠따가 많이 식는다는 점. 그래도 일단 선발도 많이 앞서는 편이고 또 번즈가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 토론토 빠따한테도 71타석에 226으로 상당히 강한 편이었어요. 다음 경기 보스턴 대 애틀랜타인데요. 자, 이제 프리드가 또 등판을 합니다. 맥스 프리드가 애틀랜타 빠따가 엄청 혼란스러운 와중에 요즘에 뭐 세일도 쳐맞고 모튼도 오락가락하고 스트라이더는 없고 이러면서 되게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투수 올려서 쓰고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맥스 프리드는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얘가 시즌 초반엔 조금 흔들렸었잖아요. 막 4.1이닝 8실점하고 안 좋은 경기들도 되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최근 9번의 등판 동안에는 대부분의 경기를 엄청 잘했어요. 최근 2경기 동안 9이닝 2실점, 8이닝 무실점. 컵스랑 워싱턴한테 아주 그냥 찍어 누르는 경기라고 보여줬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제일 눈에 들어오고 그냥 맥스 프리드는 언터처블급이라고 봐야 된다. 피홈런도 4형밖에 없어요. 땅볼 투수답게 큰 것도 많이 안 내주고 있고 그야말로 애틀랜타에서 확실히 일선발다운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커터 크루포드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그 4경기 동안 6이닝 4실점, 5.2이닝 1실점, 4.1이닝 6실점, 6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시즌 초반에는 한 4경기 동안 아메리칸 리그 전체 방어율 1등 타이틀도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이닝도 많이 못 먹고 방어율도 3.29까지
많이 좀 내려간 모습들도 보인다. 이래가지고 그냥 선발 투수에서 좀 많이 갈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빠따 자체는 애틀랜타가 딱히 뭐 명함을 들이낼만 하지가 않다. 애틀랜타 빠따 기복이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일도 보스턴이나 애틀랜타 이렇게 평소보다도 많이 못 치는 구간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프리드는 잘해줄 거라고 보고,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면은 프리드가 잘해줘도 못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애틀랜타 사이드를 보기는 보지만은 언더로도 접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인데, 사실 요즘에 디트로이트 플레어티 경기를 갈 만한 사이즈가 별로 없었습니다. 플레어티가 이제 그 더블헤더 2차전에 나온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조금 피해갔는데, 그래도 요즘 경기 활약 상당히 좋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뽑아내고 있는 선수가 바로 플레어티다. 67이닝 동안 삼진 90개, 메이저리그 전체 삼진 1위로 방어율은 3.46인데요. 얘가 그 이제 XFIP라는 기대 FIP적인 부분에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선수의 그 순수 실력 자체는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올 시즌 들어서 볼넷도 67이닝 동안 10개밖에 안 주면서, 작년에 146이닝 동안 볼넷이 69개였거든요. 거의 뭐 2이닝당 하나 골로 주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제구가 완전 안정화가 되면서, 이게 아마 디트로이트가 플레어티를 영입을 할 때 디트로이트의 투수 코치에 되게 유명한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플레어티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먹혀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점화적으로 디트로이트의 플레어티는 방어율 3.46 대비 내용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한 것 같고, 지금 뭐 데인 더링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3.94 정도로 얼추 맞고는 있는데, 일단 이닝 이팅도 부족하고, 딱히 데인 더링이 뭐 가끔 작년에도 막 8이닝 먹어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게임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서 디트로이트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또 플레어티가 통산 이제 텍사스 애들한테 46타석 동안 150 정도로 매우 강력했다는 거. 그냥 한번 디트로이트 좀 믿고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제는 디트로이트가 원래 플레어티 경기여도 역배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디트로이트가 내일 뭐 1.72 정도로 그냥 정배여가지고 사실 맛은 별로 없긴 하네. 텍사스에 빠따 지난 두 경기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14만타 10안타 이렇게 치고, 요즘에 코리 시거나 뭐 시미언 이런 식으로 살아나면서 텍사스가 슬금슬금 빠따가 불붙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만 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에 8안타밖에 못 쳤죠. 8안타에 1득점밖에 못하는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경기도 한번 언더 쪽으로 접근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10경기 동안 텍사스 8.5 기준으로 언더가 9번이다. 내일 디트로이트 미드마 투수 플레어티가 나온다. 그러면 텍사스의 스코어링이 조금 더 적을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컵 대 화이트삭스. 일단은 이마나가가 직전 경기 때 처음으로 부진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내 상대가 이제 화이트삭스고 플렉센이다. 이런 점들은 그래도 컵스가 마음에 들긴 해요. 제가 그리고 이마나가를 조금 변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마나가가 허용한 타구들인데요, 안타라든지 뭐 득점으로 이어지는 장타라든지 그런 걸로 이어진 공들이에요. 이거 이제 뭐 이런 사이트에서 보면은 공들을 다 어디로 던졌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날 이제 좀 맞은 타구들을 보면은 전부 다 몰리는 공이었어요. 한마디로 제구가 많이 안 된 거죠. 이런 공들이 많이 쳐맞으면서 직전 경기를 매우 실망스럽게 치렀다. 이게 제일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이마나가 올 시즌에 58이닝 동안 볼넷이 10개밖에 없고 홈런도 5방이었는데 그날에 2개를 맞은 거였다.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허용을 하긴 했는데, 저는 조금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냥 이렇게 믿고 싶어. 화이트삭스는 그때 미러키랑은 비교하기에 빠따가 너무 구린 팀이잖아요. 저번에 한번 10안타 치면서 16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를 치다가 한 번 두 자릿수 안타를 쳤는데, 그 이후로 다시 또 8안타, 4안타, 9안타, 8안타, 5안타 이렇게 또 최근 5경기 동안 2할 6리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이마나가라면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는 하더라고. 더욱이 플렉센도 별로 칭찬할 점이 없는 게, 얘도 한창 잘하다가 4.2이닝 3실점, 4이닝 7실점, 4.2이닝 4실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쳐맞았었어요. 뭐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는 5이닝 2실점으로 간만에 잘하긴 했는데, 그 경기도 볼넷 5개나 주면서 위기도 많이 맞이하기도 하고, 시컵도 빠따가 사실 믿을만하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시컵도 8경기 연속 한 자릿수 안타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기는 해. 근데 워낙에 상대가 화싹이다 보니까 두 팀이 둘 다 시카고로 연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크로스다운 클래식이라는 약간 라이벌 매치인데 선발 차이도 많이 나고, 내일은 뭐 시카고 컵스가 이렇게 기분 좋은 우한 상대를 홈에서 반 경기에 강했었다. 크리스 플렉센이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 58타석에 380 정도로 라이벌 팀한테 많이 피안타 허용도 많았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그냥 C컵 사이즈로 접근하는 게 편해 보입니다. 이마나가 등판이라서 그런지 직전 경기에 털렸는데도 시카고 컵스의 배당이 너무 구려요. 마헨이 1.55면은 이거는 사실 갈 이유가 없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마나가 잘 막아주길 바라고, 플렉센이 약하긴 했는데 그냥 언더 같은 거 1.96배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시카고 컵스 사이드 편하게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아리게티랑 팔란테가 붙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사실 선발 이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오버가 날 것 같은 그런 경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펜서 아리게티가 요즘 들어서는 그 전에 막 시즌 방어율 엄청 높았었고 피안타 많이 맞고 이런 것들 보면서 메이저리그급의 투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5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22.1이닝 동안 3.63으로 꽤나 괜찮아요. 볼넷이 여전히 많기는 한데 그 기간 동안은 홈런도 한 대도 안 맞았다. 그 전에 4경기 동안 홈런, 5경기 동안 홈런 4개 맞았는데 그 이후로는 홈런 빵빵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방어율이 5.98이거든요. FIP상으로는 3점대예요. 이 정도면 준수한 거거든. 이런 내용상으로는 그래도 작년 JP 프랑스 같은 애들 이어서 좀 쓸만한 친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최근 뭐 6이닝 무실점, 뭐 5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경기들 보면은 그래도 선발 한 자리는 어느 정도 해줄만 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안드레 팔란테 같은 경우도 원래 불펜 투수거나 막 이렇게 오락가락 했었잖아요. 올 시즌도 16이닝 동안 피홈런 한 방밖에 없다. 볼넷이 문제지. 마이너리그에서도 그 선발 수업을 조금 했는데 4경기 동안 16.1이닝, 삼진은 9개, 볼넷이 13개였다. 근데 2.20으로 잘 맞긴 했었다. 딱 그냥 직전 경기가 신시내티라는 빠다 잘 못 치는 팀한테 4만타 맞으면서 삼진 4개, 볼넷은 3개, 6이닝 무실점으로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안드레 팔란테가 그 재작년에 선발로 조금 나왔었거든요. 108이닝 동안 피홈런은 9방밖에 없었다. 시즌 방어율 3.31 정도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투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휴스턴이 최근 이제 한 5경기 동안 12개, 그리고 올 시즌에 총홈런 77방인데 오늘도 홈이잖아요. 얘네가 홈에서는 홈런 52방, 원정에서는 25방, 이런 식으로 거의 2배가 넘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홈에서는. 휴스턴의 홈에서 가장 상대방 투수가 걱정해야 되는 게 홈런인데, 안드레 팔란테는 그래도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적은 투수다. 시즌 땅볼이 70%다 보니까 이런 투수여가지고 그래도 홈런 리스크는 좀 적은 투수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세인트루이스도 제가 어제 역배를 봤거든요. 벌랜더 대 깁슨 구도에서도 난 아마 세인트루이스를 보겠다 이랬었는데, 사실 그 경기 휴스턴이 막빠질 때 8회였나 9회였나 막 역전했잖아요. 그런 게임이 아니었으면 세인트루이스가 가져갈 만도 했어. 불펜이 결국엔 문제였는데, 어쨌든 세인트루이스도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와 휴스턴 2경기 동안 홈런 5방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물론 아리게티도 잘하기는 한데 팔란테도 홈런 리스크는 면역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또 한번 세인트루이스 쪽 플랜에다가 언더 한번 바라보고 싶네요. 제가 좀 배당충이고 약간 언더충이어서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는 한번 언더 사이드도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휴스턴이 최근에 그 10경기 동안 언더가 9번이었다. 원래 오늘까지 언더였으면 8.5 기준 전부 다 언더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한 번 오바가 나면서 겨우겨우 이제 또 한 번에 오바는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정도로 휴스턴이 최근에 언더 게임이 되게 많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도 따지고 보면 요즘에는 언더가 맞는 편이기도 하고, 선발 투수상으로는 사실 못 믿음직스러운데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해주는 편이긴 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언더나 세인트루이스 사이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로라도 대 신시내티 경기. 이게 타이 블라크가 작년에도 선발로 나올 때 종종 잘했었어요. 근데 얘가 바로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상대로 홈에서 쿠어스에서 7이닝 2실점, 그 전에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홈에서 쿠어스 6.2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텍사스한테 쿠어스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쿠어스의 뭐 소신 같은 느낌이 나요. 이 친구가 나이도 90년생에다가 방어율도 4.15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더 터질 구간이 없는 투수인데도 요상하게 작년 막바지 때부터 꽤나 잘해주는 모습이 덜어 있었습니다. 특히 쿠어스에서 올 시즌 3.25, 원정에서는 7.71 이런 식으로 차이가 되게 심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하지? 작년에도 뭐 롱릴리프라든지 선발 땜빵 할 때 잘했는데 올 시즌에도 꽤나 해주고 있는 모습이 특히 돋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반대로 신시내티는 이제 프랭키 몬타스인데요. 이 친구가 통상 쿠어스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면은 없더라고요. 4.1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정도로 그냥 쿠어스 치고는 준수하게 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더라고. 다만 이 몬타스도 올 시즌에 4.60 정도로 그냥 이닝은 적당히 먹어주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실점도 적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콜로라도가 홈에 왔는데 딱히 뭐 홈이나 원정에서의 빠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신시내티가 근데 최근 3경기 동안 10안타, 10안타, 18안타로 제가 작년에도 신시내티가 얘네가 빠따가 확 불이 붙었을 때는 좀 잘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15경기가량 막 이렇게 엄청 빠따 잘 치고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어쩌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10안타, 10안타, 18안타 쿠어스기도 하고 어쩌면은 이런 빠따에 약간 힘이 실리는 그런 구간의 시작일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조금 하고 있거든요. 내일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는 평소보다도 훨씬 잘 치는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한번 저는 신시내티 사이드를 좀 좋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쿠어스이기 때문에 신시가 만약에 이긴다면은 그래도 그냥 1.5구짜리보다는 마인까지 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 타이블라크가 홈에서 상당히 잘했다는 거 이게 제일 좀 걸림돌이긴 한데요. 저는 그냥 오바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 제가 선택하는 거는 타이블라크가 한번 쿠어스에서 무너질 때가 됐다 이건데 근데 얘가 홈에서 너무 단단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네. 천사 대 샌디에이고. 자, 지금 그 샌디에이고가 머스그로브랑 다르비슈가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랜디 바스케스라든지 이렇게 마주르 같은 마이너리그에서 올려쓰고 막 이런 형편인데 마이너리그에서도 딱히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5월달에 마이너리그 31인 동안 4.35 정도로 그냥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마이너리그 성적도 별로였었고 최근 경기 2이닝 4실점 정도 막 딱히 돋보이는 수준도 아니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메이저리그 첫 등판인데 딱히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패트릭 산도발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지금 시즌 방울이 5.34에요. 5.34. 그래도 조금 깎아나가고 있는 모양새긴 하다. 최근 직전 경기 때 양키스 상대로 6이닝 2실점 괜찮은 경기를 했습니다. 양키스 상대로도. FIP 상으로는 그래도 한 4.5 정도? 방울이랑 FI 사이의 괴리가 리그에서 네 번째로 큰 선수다. 억울한 유형의 투수라는 소리고. 근데 사실 산도발도 제 이제 기대치로는 3점대 초중반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워낙에 지금 그 천사 빠따가 너무 개판이에요. 아무리 내일 상대가 마주르 이런 친구라고 한들 요즘에 천사가 최근 10경기 2할밖에 못 치고 있고 이걸 또 5경기 정도로 좁히면은 4안타, 7안타, 6안타, 4안타, 4안타 그냥 안타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요. 천사가 그 기간 동안 또 최근 3경기 동안 홈런 못 치고 있기도 하고 최근 5경기 1할 6푼 4리 이 지경으로 부진하는 바람에 아무리 샌디에고가 이렇게 루키 투수가 나와도 천사가 좀 잘 쳐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천사는 최근에 빠다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샌디에고가 근데 뭐 제가 원정에서 상당히 잘 친다. 올 시즌에 홈에서는 2할 2푼 3리 원정은 2할 9푼 3리 홈이랑 원정 그 타율이 7푼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로 원정에서의 빠따가 상당히 불을 뻗는 팀인데 어제 경기 6안타밖에 못 치기도 하고 약간 좀 못 믿은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다만 그래도 이 산도발도 천사 그 샌디에이고한테는 좀 약했다는 게 있는데 통산 40타석 동안 샌디에이고 애들한테 3할 2푼 4리 좋지는 않았다. 샌디에이고 원정에서 잘 친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그냥 샌디에이고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바 접근하는 거는 그래도 샌디에이고의 루키 투수 상대로 천사가 조금은 쳐주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이고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보긴 하는데 이게 또 오바를 보기에는 이거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가 개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저 신인 선발 투수가 조금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시애틀인데 자 시애틀 원정 시애틀은 솔직히 건드리는 거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조지 컵이 올 시즌에 또 오락가락한 면이 상당히 강하다. 홈에서는 2.7인데 원정에서는 5.63으로 홈이랑 원정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조지 커비가. 그리고 오클랜드도 종종 또 뜬금승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맛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이 경기는 그냥 짧게 하도록 하고 또 커비가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통산 오클랜드 상대로 커비는 31타석에 4할 정도로 쳐맞았다. 볼넷은 안 주지만 피안타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장타율도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기대 가중출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지 컵이 내일 시애틀을 너무 믿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지표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통산 커비가 그래도 오클랜드 최근 원정 2경기 동안 7이닝 3실점으로 매우 잘한 건 있거든요. 근데 또 한번 그 2.1이닝 5실점으로 털렸던 적도 있어가지고 나는 원정 시애틀은 별로 손이 안 가네. 제가 저번에도 훌리오 로드리게즈 같은 애들 요즘에 잘 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그냥 시애틀이 단적으로 최근에 8경기 동안 7승 1패 달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 그 7번이 홈 경기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이 사실 잘 안 가네요. 저는요. 내일 뭐 오클랜드가 그래도 평소보다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는 너무 못 치기도 하고 시애틀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평소보다는 잘 나온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시애틀 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배당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여요. 자,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 경기는 패스입니다. 제가 어제 애리조나한테 된통 당했습니다. 어제 사실 이거보다도 선발 투수 라인업이 되게 별로였었거든요. 라인 넬슨이랑 샌프란시스코는 뭐 스펜서 하워드 이런 친구들이 붙었는데 사실 스펜서 하워드는 망한 유망주예요. 그래서 애리조나 라인 넬슨도
이게 홈이랑 원정, 특히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서는 잘한다, 이런 인식이 꾸준하게 있는 투수였는데 어제는 홈에서 7.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 정도로 잘해주는 바람에 제가 그 경기를 오바해봤는데 터졌어요. 내가 어제 제일 좋게 본 경기 중 하나였는데, 원래 배트맨에서는 7.5 줬다가 8.5까지 올라갔어. 그랬는데도 사실 오버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애리조나가 요즘에 좀 잘 쳤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는 그냥 언더가 떠버렸고, 내일도 뭐 월스턴 대 해리스, 월스턴 올 시즌에 그냥 두 경기 나오고 딱히 볼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카일 해리슨 그냥 뭐 유망주 투수긴 한데 최근에 또 5이닝 5실점, 5이닝 4실점, 피안타도 많이 맞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 믿을 구석이 많지는 않은 투수기는 해요. 시즌 뭐 65이닝 던지고 꾸준하게 그래도 제 몫은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아따는 그래도 샌프보다는 애리조나가 요즘엔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5연패 받고 있고 애리조나 3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애리조나 특히 또 요즘에 홈런 기세 같은 게 살아난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그냥 어제의 기억이 조금 짜릿해가지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번 국대 주간이 일반승이나 강팀의 마행 이런 게 메리트가 진짜 없어. 대회 직전이라 갖고 선수들도 조금 아낄만도 하고 마지막 옥석 가르기로 테스트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전력차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면은 강팀의 정배를 가는 메리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오늘 슬로베니아의 홈 류블라나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슬로베니아 이번 예선에서는 뭐 이랬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뭐 이런 조에서 되게 쉬운 조였어요. 상대적으로는 덴마크가 이제 1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슬로베니아가 생각보다 잘했고, 기본적으로 슬로베니아는 조가 너무 쉬운 조였습니다. 다른 조 같았으면 사실 3등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 그래도 그 와중에 7승 1무 2패 좋은 성적 챙겨가면서 본선에 진출하기는 했다. 이 슬로베니아는 가진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예선에서의 이런 대진 운 같은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올랐다고 생각하고, 사실 아르메니아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해요. 이게 어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그러니까 유로 직전 친선전 되게 좀 선수들을 아끼고 주력 선수들을 아낀다거나 그냥 테스트 정도에 그치는 그런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나는 슬로베니아가 홈이어도 무승부나 햄머 같은 거 고배당 태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이 경기는 다음 스위스 대 에스토니아인데, 여기 스위스는요 유로 예선을 엄청 못했습니다. 스위스가 보면은 이 루마니아나 이스라엘, 벨로루시, 코소보, 안도라 무조건 스위스가 여기 조 1위를 차지해주고 남은 팀들이 2, 3등 경쟁을 해야 되는 조였는데, 스위스가 4승 5무 1패라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스위스가 유로 2020 예선 그리고 2022년 월드컵 이런 때까지 다 어지간해서는 조별리그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스위스가 이번에는 예선조차 제대로 못했어. 그리고 이제 스위스는 한창 잘했던 그 시대의 선수들이 이제 조금 나이도 많이 들고 내리막에 접어드는 모습이어가지고 이 스위스의 전력 자체가 조금 다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상대가 에스토니아라는 건데, 에스토니아는 그냥 너무 약해요. 에스토니아 보면은 벨기에, 오스트리아, 뭐 스웨덴 이런 조에서 꼴찌를 했고 2득점 22실점이었는데 1무 7패였습니다. 되게 못했는데, 그래도 에스토니아의 이런 게임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큰 점수차로 지지는 않았거든요. 얘네들 요즘 그 보면은 되게 많이 졌어. 승리가 엄청나게 없는데 질 때 보면은 그렇게 엄청 크게 많이 진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과연 2.5만 할 수 있을 거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의 스위스 상태라든지 본선을 앞두고 과연 200%의 전력을 쏟을 것이냐 의심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스위스가 홈이고 추정식이 있다곤 하지만은 엄청나게 큰 점수차로 막 패거나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양팀의 체급차나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에스토니아 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도 엄청 못하긴 했는데 이번 대회 스위스가 너무 실망스러워. 저는 이 경기는 스위스의 1말 얌전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최대 햄머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 보여요. 고배당 그냥 노리는 정도로.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루마니아 대 불가리아인데, 루마니아는 방금 말했던 스위스 조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패 6승 3무로 무패 행진을 했는데, 비슷한 레벨들 사이에서도 루마니아가 앞서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루마니아가 무패로 유로 본선에 가는 원동력이었었고, 다만 얘네들도 보면은 최근 A매치 평가전에서는 뭐 콜롬비아한테도 지고 북아일랜드랑 비기고 이러면서 3월달 A매치 평가전은 되게 별로긴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마니아가 옛날에 비해서도 사실 뭐 내가 아는 이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루마니아도 아무래도 동구권에 속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옛날에 막 유고 연방 같은 데 잘 나갔을 때는 막 벨로데디치 같은 유망한 수비수도 있고 막 했었는데, 유럽을 호령한 선수들 뭐 게오르게 하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루마니아가 좀 재능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제 생각에는 가장 근래에 전력이 강했던 시점이 2000년대 중반인데 그 이후로는 이번에 대회 나가기 전까지는 월드컵이나 유로 본선도 많이 못 나갔다. 그런 점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루마니아는 지금 이번 예선 자체는 운이 따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위스도 이 조에서 조 1위를 그냥 응당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루마니아의 전력은 약간은 거품이 껴있는 것 같다, 이런 데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상대인 불가리아가 요즘에 진짜 저점이에요. 베르바토프 이후로는 이렇다 할 재능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예선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헝가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리투아니아, 심지어 리투아니아보다도 낮은 승점을 기록을 하면서 불가리아가 꼴찌를 했는데 경기를 보면 그럴만했어요. 제가 그랬고 한창 유로 예선 때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불가리아 반대 사이드 접근 혹은 무승부 이런 거 접근해가지고 되게 좀 이득을 많이 봤는데, 그냥 불가리아는 요즘에 전력 자체가 너무 좀 별로기는 해요. 다만 요즘에 불가리아가 무승부도 되게 많았고 헝가리랑 비기고 세르비아랑 비기고 이런 게 제일 눈에 들어오죠. 그냥 불가리아 경기는 이렇게 요즘에 무승부 같은 거 까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뭐 루마니아가 제가 다소간에 조금 거품이 껴있기도 했고, 근데 또 루마니아가 홈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익스큐즈 해가지고 루마니아의 햄무라든지 그냥 무승부 이런 거 때려도 괜찮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아일랜드 대 헝가리, 아까 말했다시피 아일랜드는 요즘 근래 전력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덜란드, 그리스, 프랑스한테 확연하게 밀리면서 아일랜드가 이랬었거든요. 지브롤터라는 최하위 바로 위, 승점 6점밖에 기록을 못했다. 그만큼이나 아일랜드는 옛날에는 월드컵도 나가고 유로 본선도 종종 나가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리스보다도 아래 레벨인 거 봐서는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볼만한 것 같고요. 오늘 상대하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A매치에서 이렇게 꽤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A매치 3연승에다가 그전에도 쭉 보면은 무패 행진 중이거든요. 이게 제일 눈에 들어와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A등급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탈리아, 독일, 잉글랜드 이런 팀들이랑 헝가리가 한 조였는데 거기서도 꼴찌는 안 했어. 그 정도로 헝가리가 진짜 옛날 이탈리아 같은 그런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축구를 잘 하고 있는데, 근데 헝가리 이렇거든요. 지금 거의 뭐 A매치 스키 많이 안 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일랜드 원정이라고 한들 이 경기를 아일랜드 사이드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무승부 같은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오스트리아 대 세르비아, 제가 아까 양 팀은 되게 상반되는 면이 있다고 많이 했잖아요. 오스트리아는 되게 근면성실한 팀으로 많이 뛰고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팀이고, 세르비아는 재능에 의존하는 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했었는데, 나는 근데 이게 되게 상극이라고 생각해. 오스트리아 쪽으로 상성이 많이 좋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제 오스트리아가 최근에 이러기도 하고 라이프 랑닝 특유의 이런 강력한 압박 축구, 많이 뛰는 축구 이런 것들이 궤도에 오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 뭐 상대팀들이 조금 부실하기는 해요. 근데 독일 상대로도 이기고 터키를 6대1로 부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눈에 들어오고, 그냥 오스트리아가 최근에 벨기에랑도 이렇게 맞짱을 많이 떴고요. 좀처럼 이렇게 쉽게 안 집니다. 세르비아는 반면에 벨기에 같은 애들한테 서열 정도도 당하고 불가리아랑도 비기고, 이긴 팀들 보면 몬테네그로나 키프로스 다소간에 한 끗발 처지는 팀들이고, 헝가리한테 두 번 다 정리를 당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세르비아를, 물론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오롯이 빚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긴 하네요. 저는 오스트리아 사이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오늘 터키랑 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대회 유로 2020에서 터키랑 이탈리아가 같은 조였어요. 그때는 이탈리아가 터키를 3대0으로 부숴버린 바가 있었다. 사실 이탈리아는 지금이 좀 과도기라고 봐야 돼요. 이탈리아의 명확한 색채가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맨날 보는데 이게 옛날 이탈리아다운 수비 축구는 이제 좀 집어넣었고 점유 싸움에서 이기고 조금 더 지배적인 축구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택하고 있긴 한데, 이게 볼을 조금 이쁘게 찰라는 움직임이 많아. 그래갖고 수비도 옛날 같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를 사실 응원은 하는데 전력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그리고 더구나 오늘 터키와의 경기에서는 이탈리아가 지금 소집 명단이 되게 이렇게 많단 말이죠. 여기 중에서 몇 명도 잘라야 되고 좀 테스트하는, 이 얘네들 중에서 과연 누구를 쓸까, 이런 차원에서의 경기가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칼라피오리라든지 여러분 잘 모를 만한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무엘 리치, 플로룬쇼 이런 애들까지 세리아 시즌을 좀 잘 치렀던 미드필더들, 이런 애들도 써볼만 하고 되게 좀 신박한 라인업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탈리아는 개인적으로. 터키와의 승부조차 이탈리아를 아주 뭐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저는. 터키는 근데 얼마 전에 뭐 독일도 이겨보고 좋은 흐름을 탔던 건 맞지만은 최근 들어서 헝가리한테 패배한다거나 오스트리아한테 부서지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터키도 재능은 되게 많다. 근데 과연 오늘 그거를 다 쏟아낼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터키 지금 소집 명단 보면은 제2의 외질,
악튀르코글루 하여튼 뭐 악티콜루 하여튼 뭐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케난 일디즈, 아르다 퀼레르트 전방장원 쪽에 이렇게 재능들이 많기는 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탈리아 좀 좋게 보고 이탈리아가 이기더라도 큰 점수 차로 이기는 건 잘 모르겠다. 그냥 햄무 정도 이렇게 좀 접근해볼 생각이네요 오늘은요.